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 학과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비즈니스에 대한 신사업 기획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오늘 진행할 건데요. 신사업 기획은 지난 시간에 목차를 대략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과 신사업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사업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 또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신사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전에 탐색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고 아울러 사업 아이템의 후보를 발굴하는 기본적인 기술 몇 가지를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신사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원래 지난 시간에 사업이라는 엔진으로 힘을 얻는 기업이라는 생명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창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 이후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기업의 신규 사업이 왜 필요한지, 기업에 있어서 기업에게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따지는 그런 과정들을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구분과 또 관계 상황들을 좀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창업을 통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규 사업을 통한 신사업 추진. 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목차를 쳐기에 이렇게 깊게 얘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를 위해서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를 정확하게 따라서 와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복잡한 비즈니스의 내용을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목차부터 다시 되짚어 가면서 매 수업 시간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신사업을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이란 주제로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강의 내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하나 하고 갈까 합니다. 신사업과 신규 사업이란 말이 항상 쓰이죠. 근데 현업에서는 종종 혼용되기도 하는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만 정확한 사전적 의미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사업이란 것은 새로운 사업이란 개념을 완전히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상대적으로 신규 사업이란 말은 기존의 사업체 혹은 기업에서 자신들이 원래 하던 사업 내용이 아닌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그 새로운 사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의도적으로 신사업과 신규 사업을 이 기준으로 정의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혼란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의 단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을 위해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사업체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신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기존의 사업체가 없으면 창업을 하면 되고, 기존 사업체 내에서 좋은 아이템이 발굴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사업체, 즉 기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좋은 신사업 아이템이 만들어지게 될 때 당연히 창업을 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지만, 가끔은 창업의 과정과 사업의 성숙기까지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 아이템과 조직을 기존의 기업에 피인수시켜서 하나의 사업 파트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존 기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의 신규 사업 조직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창업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말로는 분사한다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핀오프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창업을 할 것인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표자들의 판단과 환경에 의한 결단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두 번째, 창업을 통한 신사업 추진. 창업이라는 단어에 나라를 처음 세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회사를 하나 세운다는 것이 건국에 비교될 만큼 부담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래전에 알았었다면 제가 했던 몇 번의 창업 과정이 절반 이하로 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청년 CEO 혹은 전업주부의 창업 성공담 등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흔하게 알려지는 세상이다 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이나 사업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창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회사를 만든다라는 기업 설립의 행위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업 설립 이후 기반 정착의 단계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의 초기 단계인 기업 설립의 과정은 간단할까요? 안타깝게도 그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창업 초기에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창업의 핵심 3요소는 창업자, 창업자금, 창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창업자를 대표이사, 창업자금을 자본금, 창업 아이템을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 혹은 줄여서 BM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재미없는 답변 같지만 이 3가지 모두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금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는 자본금의 중요성이 가장 크고 내용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주체인 대표이사의 노력과 역량은 기업 비전 결정의 100%에 가까운 영향력을 미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다 중요하지만 기업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인 돈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되는데, 과거에는 자기 자본이 필요 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온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21세기의 비즈니스에서는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외부의 자금을 투자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흔히들 SI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Strategic Investment라고 해서 전략적 투자를 말하는데, 이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기업인 카카오의 김모 의장님이 제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에 투자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은 워낙 대단한 대기업이 된 그 사업이 완전 초기였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김 의장님은 이미 엄청난 자산가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청한 투자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분의 재력이라면 얼마든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을 수차례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을 만드는 과정 하나에도 단순히 숫자만이 아닌 숨어있는 전략들도 있다는 것을 알면 사업을 준비할 때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이 책 속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의 과정에도 많다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창업을 통한 신사업 기획과 추진의 과정을 처음 겪은 대표자들이 내가 이런 것도 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적잖이 봤습니다. 자신들은 좋은 아이디어 혹은 아이템을 발굴했고 세상에 내놓으면 누구나 놀랄 정도로 대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들었는데, 나도 누구처럼 성공한 기업가로 유명해질 것을 꿈꾸며 시작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너무 찌질한 회사 관리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니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달리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책은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직책인지 알려주는 공포물이라고 저는 가끔 솔직한 농담을 합니다. 세상에 없는 너무 훌륭한 신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 영광을 내가 직접 누리고 싶어서 창업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고생길을 갈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제는 창업 10년 차에 접어든 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이사님과 며칠 전 나눈 대화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새벽 2, 3시쯤 퇴근하고 토요일은 최대한 휴식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루 중에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만 합니다. 라고 생기 넘치는 웃음과 함께 답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을 통한 신사업 추진. 신규 사업은 기존의 사업 영역을 가진 기업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별도의 챕터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상황에 또 다른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때로는 잘 구분해야 하고 때로는 서로의 관계성을 잘 조율하여 결합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부분이 현업에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2000년대 초중반 PC 인터넷 시절 국내에는 두 가지 메신저 서비스가 경쟁을 했습니다. SK그룹의 네이트온과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N이 그것입니다. 당시 제가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어떤 게임 회사에서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비스를 인수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경영진의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련 인력들과 사업 아이템들이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고, 기존의 인력들과 협력 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내 이벤트가 열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을 위해 수차례 워크숍도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 신규 사업은 완전한 실패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제가 바라본 시각으로는 회사의 기존 사업과의 관계성과 구별성에 대한 사전 연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간과한 점은 기존의 인력들과의 합의 과정이 거의 전무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경영진은 어차피 비슷한 IT 분야의 인력들이고 섞어 놓으면 서로 알아서 잘 융화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신규 사업의 시도로 인해 회사는 예상도 못한 과정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떠나게 되는 사건들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신규 사업을 통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마치 아이가 하나 있는 가정에 둘째가 태어나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째가 태어난 가정의 첫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규 사업의 개발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전사적으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들은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챕터에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